이재명 씨가요 바보입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거죠. 이건 전부 다 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송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혜을 당협위원장인 장기표 위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표 위원장님과 함께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무엇이고 각종 논란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 이게 언론에서 별로 지적되지 않는 건데 네. 행정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권력? 인허가권을 네. 인허가권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 국민의 이 일상적인 민간 경제 생활을요 네. 엄청나게 침해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씨는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자랑 뭐냐? 네. 자기가 스스로 말한 거예요. 이거요. 나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엄청나게 말하면 5,503억 원을 벌어서 네. 성남시에 혜택을 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요 돈 버는 것이 인허가권입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네. 수익을 얻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이익을 많이 환수한 게. 그게 이익을 많이 환수한다는 것이 인허가권의 남용이거든. 네. 아. 인허가는 그게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적법하면 허가 내주는 것이 인허가권이지. 네. 에? 이걸 가지고 그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옳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네. 네. 이걸 진정으로 이게 고위공직자로서 뭘 한다면 말하자면 분양 원가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애국적인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더더욱이 네, 집값 네. 난리인데 네, 네. 엄청나게 자기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완전히 올렸죠. 폭리를 취함으로써 분양 원가를 올려준 거죠. 그렇죠. 네. 즉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성남 시민들한테 덕이 되느냐? 덕이 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이재명 씨가 진짜 나쁘다는 건 이것 때문인데 일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일공단 옛날에 이제 네, 그렇죠. 일공단에 그게 뭐 공원화 하는데 네. 거기 약 한 2,700억 들었다는 겁니다. 아, 공원화에. 공원화에 네. 왜 돈 주고 사야 되고 네. 뭐 하려 네. 그러면 네. 그런데 이 공원화는요 일공단을 자체적으로 민간 개발하면 이른바 기부 체납으로 네. 그 정도는 말하면 공익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재명 씨가 안 났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그다음에 또 이 돈 받아가지고 5,503억 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터널 뚫었다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다. 아니, 그것도 그 사업 하는 사람이 원래 해야 터널 돼요. 뚫게 돼 있는 거예요. 공원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더 나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분 여기서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요. 사실은 이 목적은요. 성남시가 5,503억 원 버는데 목적이 있은 게 아닙니다. 뭐냐. 김만배라고 하는 사업가도 아닌 사람요. 네. 신문 기자 출신을 엉뚱한 걸 끼어들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배당으로만 하더라도 4,400원이에요. 네. 여기다 또 분양해가지고 또 돈 번까지 못하면 지금 한 8천억 된다는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미 나온 것만 하더라도 6,700억입니다. 네. 이재명 씨가요 바보입니까? 이런 사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그것도 이게 여러 뭐 여기 은행 들어 있지만 이건 전부 다 쇼입니다. 이재명 씨가 이 사람한테 무려 뭐 4천 배당만 하더라도 4,400억 또 분양가 하지면 6,700억 총 다 못하면 8천억 원을 이익을 안겨줄 때요. 이재명 씨가 이 사람이 왜 이 사람한테 안겨줬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엄청나게 얻을 이익이 없었는데 이걸 했다면 네. 진짜 나쁜 거죠. 아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몰랐다면요.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은 그냥 성남시장도 하면 안 되죠. KBS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어떻게 그래서 환수를 하게 되느냐.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침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요. 나 이거 글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 네. 자기가 지침을 줬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유동길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몰랐다 하면 됩니까? 이재명 결과만 몰랐대요. 그런데 네. 우리요 여기도 다 언론인데 네. 뭐 우리 언론이 엄청나게 지금 이걸 네. 폭로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 이재명 씨의 그
말도 되다는 자기 모순적인 것을 제대로 나는 지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예. 네. 좀 더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저 내가 더 나쁘다는 거는 네. 그 이제 1공단 그저 공원화하는 거, 뭐 네. 터널 뚫는 거요. 네.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기가 또 관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장하면 또 그것도 사업자 끼고 그러면 또 돈 또 빼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이게 저 곽상도 씨한테 네. 50억 주고 네. 뭐 누구한테 뭐 아파트도 주고 네. 뭐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뭐 법조인들 곳곳에 갔다는 네. 진술서가 있죠. 우리가 그 네, 녹취록이. 녹취록. 예. 녹취록 예. 있죠.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 사람들이 큰 권한이 있습니까? 별 권한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다면 권한이 있는 청와대나 또는 민주당 지도부에는 얼마나 갖다 주겠어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거? 네. 예?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김만배거든요. 그렇죠. 제일 이걸 네. 잘 알 수 있는 네. 사람은. 그런데 김만배 씨에 대해서요. 어제 겨우 소환해가지고 그것도 또 하루 조사하고 내보내버렸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다 모르고 아니고 뭐 자기가 실수해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렇게 하죠. 네. 말하자면 이 범죄 사실을 수사해야 될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 사람 말 다 믿을 것 같으면 검찰청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믿어주는 것 같아요. 전번에 보면 유동규 씨 휴대폰 왜 밖으로 못하잖아요. 던졌다 그랬더니 찾지도 않더라고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요. 네. 증거를 인멸하도록 네. 시간적인 아, 네.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제 이제 한 번 딱 불렀잖아요. 그럼 이제 김만배 씨가 어디 생각하냐? 아 검찰이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또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는 뭐다. 그걸 지금 알게 만들어 준 겁니다. 아하. 만들어 줬고 네. 그 다음에 또 유동규 씨 소환해가지고요. 검사가 뭐 2시간 동안 먼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이 저 대장동 사건, 이재명 게이트의 사건에 대해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대로 규탄하고 말하면 혁파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경선에서 이변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마지막 날 예.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가 뭐 50몇 프로를 아주 그냥 예.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일반 국민 투표에서 62대 28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낙연 후보가 61을 얻었어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투표에서 심판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 심판을 받은 거죠. 네. 그게 사실 그래도 저기 당원 투표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씨가 51%를 얻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당원도 국민인데요. 네. 국민입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아직도 그 저 이재명 지사가 당원 투표에서 51%를 받은 것은 아직도 네. 말하자면 이 편가르기 정치가 국민 속에 네.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자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지금 배임 혐의로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물론 수뢰도 있지만, 근데 이 배임을 보면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엉뚱한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걸 보면 유동규가 배임이면 사실 유동규 위에 있는 분이 그 이재명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배임이 되는 거예요, 거의. 네. 근데 아니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는 몰랐다는 건데, 근데 실제 보면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래이래라 다 지시도 했고 결제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배임을 피해갈 수 있나요? 그 피해갈 수가 없죠. 그 이미 검찰에서 벌써 소환됐어야 됩니다. 네. 아 유동규 씨가요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미 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 동규야 온나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일개 그 이제 리모델링 그 조합장 하던 뭐 위원회 그렇죠. 하던 사람을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 이거는요 직무 대리였죠. 예. 측근 경기도지사하고 동급입니다. 급수로만 따지면 임명권은 네.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차관급. 네. 이는 측근 중에도요 최대 실세 채권입니다. 그렇죠. 관광공사 사장까지 했으니까 예. 경기.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 씨는 자기는 1원도 먹은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요. 김만배 씨가
그 신문에 났지 않아요? 그분 거라고. 그분이 누구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재명 씨일 것이 굉장히 커지요.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뭐 후보자 저는 중에 유력 후보자로 보이긴 해요. 네. 그거 이재명 씨가 만약 그것도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배임이 아니라요. 배임보다 배임이라는 거는 다소 좀 고의성이 조금은 난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완전히 날강도지. 네. 그 이제 장 위원장님께서 지난 9월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요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걸로는 과연 저게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마음 의구심도 참 많이 있는데 검찰 경찰이 이거를 결국 붙들고 제대로 뭔가 해낼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요. 네. 제가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네. 그것부터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하여튼 제가 정치권에서는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하여튼 제가 이 대장동 게이트를 먼저 예, 터뜨릴 수 얘기하셨어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성남에 제가 오랫동안 네.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는 분하고 오랫동안 아주 정말 친한 교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일종의 내부자 제보를 받으신 거군요. 그럼요. 네. 내부자 제보라기보다도 그 잘 아는 네. 제가 요즘도 잘 알고 네. 제가 이 대장동 게이트 가지고 이재명 씨 반드시 제가 낙마시킬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그는 그렇고요. 왜 내가 이 국정조사도 요구했나 하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왜 그랬나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권을 남용해가지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검찰 수사로는요. 이게 유죄 판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검찰 수사로는.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곳은 국회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씨의 행위가 물론 형사적으로도 유죄 판결 날 게 뭐 흔하지 많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의 잘못된 이 행정관 있잖아요. 네. 이 정치관 네. 이런 것은 저는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폭로를 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유동 그다음에 그 네. 조사 그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네. 네. 국민적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 그렇죠. 경찰, 이 검찰은요 어떻게 하면 이거 은폐시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신랄한 규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 위원장님이 이제 깨끗한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국민의힘에 하시는데 일단 컷오프에 떨어지셨잖아요 전번에 1차 때. 근데 그 이후에 최재형 원장을 좀 지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또 최재형 원장이 또 2차 컷오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지지를 했느냐. 네. 사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지죠. 네. 지지한 겁니다. 네. 그분이 후보일 때 내가 네. 네. 우리 국민들한테 이 특히 대장동 사건 등등 고위 공직자들이 저런 그 부정부패가 드러난 때에 정말 최재형 후보 같은 이런 말 도덕적이고 네. 청렴한 분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앞으로는 네. 상당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그 이유는 저는 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간을 상당히 가진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공격 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죠. 특히 또 대장동 사건에 상당히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는 이제 컷오프돼서 이제 나오셨지만 다시 거리로 나가서 장기표 자신의 목소리로 장기표의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들으셨는데요. 앞으로 과연 이 장기표의 정치가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주신 장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